경제와 투자를 바라보는 깊이 있는 시선 딥사이트 시간입니다. 트럼프 관세와 대외 환경에 대해서 여러 섹터들이 눌려 있는데요. 그 무풍지대에 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순항하는 섹터가 바로 K조선인데요. 오늘 엄경아 신영증권연구위원과 함께 조선주 이야기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조선주가 좀 조정을 받아줘서 네네. 때가 좋네요. 막 오를 때야, 그죠? 그런데 이렇게 잘 가던 게 한 4, 5% 빠지면 많은 분들이 잘 갈 때야 뭐 본인 판단이 다 맞다고 생각하시는데 흔들리면 뭐지? 궁금하실 때 마침 잘 오셨고요. 어쨌든 오늘은 그렇습니다만 연초 들어서 대단히 조선주가 강한 이유는 트럼프 무풍지대와 함께 또 미국의 국방, 이 방산에 대한 모멘텀이 좀 결합돼서 나타나는 거죠. 아무래도 최근에 더 상승세를 두드러지게 보여줬던 기업들을 보면 방위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가 많았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업황 얘기도 합니다. 사실은 엄 의원님과 우리가 조선주 얘기를 지금 올랐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전부터 사실은 이 조선주의 사이클과 이런 환경들을 많이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주가가 이제 이렇게 많이 못 오를 때는 세상 관심 별로 없고 항상 시장이 이렇게 오를 때 그죠 관심을 갖게 되는 건데요. 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당장 조금 시기적으로 임박했던 지나갔던 걸 보면 실적들을 많이 발표를 했을 텐데요. 4분기 실적 평가와 함께 좀 특이점 또 그 가운데서 좀 특징적인 기업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전반적으로 4분기는 또 조선업체들의 성수기에 해당이 되거든요. 저희가 영업일수 자체가 많은 편이라서 그래서 2024년에 1분기부터 4분기까지 저희가 균일하게 전년 동기 대비 조선업체들이 다 두 자릿수의 매출액 증가율을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4분기에도 이제 물론 재작년도 성수기고 작년 4분기도 성수기였기 때문에 이제 오히려 1대1로 비교해 봤을 때 그 두 자릿수의 매출 증가세를 유지했다라는 게 일단 중요한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4분기 실적이 나오면서 메이저 조선 업체들 중에서 좀 특이한 점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해양 플랜트 부분에 대한 체인지 오더를 모두 좀 성공적으로 수치를 해서 지금까지는 충당금을 쌓거나 이러한 경우가 있을 때 그냥 이익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라고 봤던 그 사업 영역마저도 별로 기대하지 않는 사실 섹터인데 조선 업체들에게 어느 정도는 이제 이익을 좀 가져다 주는 부분이 있었고요. 아무래도 저희가 또 환율이 높은 상황이다 보니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게 어느 정도 작용했을까라고 이제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러한 기대를 모두 다 이제 충족시킬 만한 그런 4분기 실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조선주들의 실적은 말씀하신 것처럼 좋게 나왔고요. 보통은 4분기들이 여러 비용들을 반영하면서 안 좋은 업종들이 많은데 조선은 4분기가 좋군요. 조선 배를 만드는 큰 조선 업체들은 실적 발표하고 기자재 업체들은 이제 실적 발표를 이제 아직 안 한 건가요? 당연히 기자재들도 실적이 나왔거나 나오면 전방 업황이 좋으니까 좋게 나오겠네요. 하나엔진이나 HD 현대마린 엔진 같은 엔진사들은 이미 실적 발표를 했고요. 아직까지 다른 업체들 중에서 실적 발표를 아직 하지 않은 업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기로는 2월 말까지 이제 모든 업체들의 실적이 발표가 될 텐데요. 조선 업체도 마찬가지였고 조선 기자재 업체도 조금 공통적인 부분이 있다면 4분기가 실적이 좋아서 저희가 일회성 비용으로 뭐를 좀 지불한 부분이 있냐면 성과급들을 많이 지급을 하셨더라고요. 성과급이요? 그래서 4분기에 매출 늘어나면서 이익률만 유지를 해도 이익의 절대폭이 많이 늘어날 수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의 지불에 따라서 조금 이익이 정체 상태인 업체도 있긴 했지만 어쨌든 이게 저희가 원래 예정했던 그런 제조 과정을 잘 소화해냈기 때문에 또 지불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뒤로 이제 다른 조선 업체가 되었건 조선 기자재 업체가 되었건 25년에 실적이 나오면 더 어쨌든 좋은 실적이 나오게 될 거니까 이제 그 종사자분들에 대한 보상도 잘 이루어질 것이고 투자자분들도 이번에 나온 실적을 베이스로 해서 25년에도 실적 기대감 더 가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만한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보상을 해야죠. 그래 열심히 하죠. 사실 조선업이 잘하시고 조선소가 있는 곳에 다니시지만 사실은 최근 이런 사이클이 오기 몇 년 전에 사실 지역 경제가 거의 굉장히 어려웠지 않습니까? 그죠? 네. 이제 성과가 좀 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동안에 이제 13년, 4년 가면서 조선업의 이제 빅사이클 얘기를 하셨고, 뭐 월봉으로도 보니까 뭐 지난해에도 이미 사실 주가는 굉장히 많이 올랐네요. 네, 그래서 이제 밸류 부담이 좀 있긴 한데 2025년을 바라보면서 조선주를 바라봐야 될 때 핵심적으로 잡아야 될 포인트들이나 기준을 좀 잡아주십시오. 네. 저희는 이제 2025년만큼은 확실히 실적 장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네. 있고요. 24년 실적 대비로 보면 지금 거의 모든 상장 조선주가 다 비싼 게 맞습니다. 예. 근데 저희가 어쨌든 24년은 지나간 실적이고 특히나 24년이 이제 조선 업체들의 21년과 22년에 수주한 선박을 건조했던 실적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연초에 거의 손익분기점에 붙어 있던 실적이 연말로 가면서 한 5%, 한 7%대 정도의 이제 영업이익률을 나타내기 시작을 했는데 이제 25년부터는 저희가 선가가 21년부터 24년까지 연별로 22%, 5%, 10%, 6% 이렇게 올랐거든요. 그래서 그 뒤로 더 오른 성과에 해당하는 실적이 나오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7년 호황만 기억하시면서 그때보다 비싸면 그냥 무조건 비싼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실제로 이번에 이 견조한 사이클에서 나온 그 수주 물량을 가지고 저희가 만들어낸 실적에서 나오는 그 실적 결과는 오히려 그때보다 더 좋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25년에도 매출이 제 기능을 잘 발휘하면서 느는지 특히나 저희가 선가 상승세로 보면 한 5에서 10% 정도의 그 상승세를 보였던 시기에 수주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25년 실적이 나오실 때도 선가 상승분과 거기에 이제 조금 더해지는 그 작업량을 포함한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지 공정정상화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지 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어쨌든 저희가 또 수주 산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실적이 잘 나오는 가운데 저희가 이번 사이클에 이제 선박 발주를 많이 촉발시켰던 친환경 선박에 대한 이 선주들의 선호도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한 부분을 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기본적으로는 뭐 실적이 좋아지는 게 주가 상승을 이야기하고 앞으로의 실적이 좋아질 것을 기대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그러니까 이익률이 전보다 좋아지는 것은 이제 높은 가격에 수주하는 것들이 앞으로 반영될 흐름이고 이전에 이 마진이 적게 받았던 걸 이제 다 배를 지었고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인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럼 보통은 이제 조선업 같은 경우 이렇게 평균적일 때랑 잘 나갈 때 그 영업이익률 마진이 어느 정도 됩니까? 아까 한 5에서 7% 얘기하셨는데. 과거에 그래서 2007년에 최고가로 네. 수주했던 선박을 만들 때 제일 높게 기록했던 영업 마진이 한 16%대 정도를 기록을 하고 근데 그때 당시는 저희가 그렇게 아주 짧은 기간 동안 좀 두 자릿수 이익을 기록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바로 이익률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는데요. 왜 그랬는지 생각해 보면 저희가 캐파를 많이 늘리면서 이제 공장 가동을 열심히 하다가 전방 산업의 업황이 굉장히 안 좋아짐으로 인해서 그때 계약 취소를 굉장히 많이 당하게 되었고 저희가 실제로 늘려놓은 설비를 재가동을 할 수 없는 정도의 수준까지 가동률이 낮아지면서 저희가 이익률이 높은 상황을 오랫동안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고정비를 커버해주는 매출이 계속 나와주지 못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대비해서 단순히 영업이익률로 더 좋아질 여지가 있지만 ROE의 지속성, 높은 ROE의 지속성 또한 이번 사이클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조선업을 영위하는 주요 기업들하고의 경쟁력 부분에서는 크게 걱정은 안 해도 됩니까? 물론 이제 뭐 일본이나 뭐 또 유럽 쪽에 좀 있죠. 뭐 그런 국가하고는 우리가 좀 선종이 다르니까 몰라도 사실 중국하고는 가격 경쟁력을 꽤 오래 이제 했었는데 중국하고는 이제 조금 우리의 조선의 포트폴리오가 좀 달라져서 그 부분은 가격 경쟁에서 특별히 우려를 안 해도 되는 2025년입니까? 2024년 하반기에 중국이 사실 좀 수주를 굉장히 공격적으로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24년만 잘라놓고 보면 중국이 1년 건조량 대비 2배 정도를 수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들어오는 거 대비 나가는 게 적으니까 수주 잔고가 굉장히 높게 쌓였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이제 우리나라의 현 상황을 오히려 보면 오히려 28년에 인도 가능한 선박의 슬롯이 지금 오히려 한국조선업체한테 더 여유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작년과 같은 전략을 유지를 하는데 캐파를 굉장히 공격적으로 늘리면서 그거를 반복을 하면 올해 우리나라 조선 업체들의 수주가 어떻게 보면 조금 위협이 될 수 있다라고 봐야 되지만 또 그렇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라서 올해 오히려 국내 조선 업체들이 수주를 하는 데 있어서 여유를 많이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선업의 특징이 또 이제 배를 지을 수 있는 공간과 시설을 뚝딱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국 업체들은 싼 가격에 많이 채워놨으면 오히려 우리는 고부가 가치 쪽으로 갈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조선주들에 대한 그 목표 주가를 최근에 상향을 하셨는데 우리 그래픽 만든 거 한번 보고 얘기를 좀 할까요? 보면 주요 기업별로 보면 한국조선해양, 현대중공업, 현대미포, 현대마린엔진 목표가를 상향들을 하셨는데요. 사실 조금 밸류보다는 저희가 보기에 있어 보이는데 이런 목표가를 새로 올리시고 하면서 어떤 그 기준들을 적용을 하셨나요? 네. 저희가 그 목표 배수를 변경하진 않았고요. 예. 작년부터 조선업체들 목표 주가를 산정을 할 때 저희가 3배수, 순저상가치 대비 3배수를 넣었는데 주로 이제 PI가 아니라 PBR로 하죠. PR로 이제 산정을 하고 있는데 네. 근데 저희가 이 시점을 요번에 이제 옮겼거든요. 네. 원래 24년일 때는 25, 26년에 대한 평균 추정 네. 순자산 가치를 적용을 했고 지금 기준으로 25년 기준으로는 이제 27년까지의 수주잔고가 모두 클로징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26년과 27년에 대한 순자산 가치 산정 기준으로 좀 변경을 하면서 시점의 변경에 따른 것이지 이제 타겟 그 배수의 변동은 아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선업황을 둘러싼 환경들 2025년 올해 관전 포인트를 많이 봤고요. 그러면 이제 엄경화 위원님이 리포트 내신 거 지금도 이제 4개 기업을 보여드렸는데 목표가 올리신 게 하나였으면 추가적인 질문이 별로 없는데 4개나 되니까 그래서 거기 중에서 뭐가 더 좋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아서 종목 이야기를 하나씩 기업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HD 한국조선해양이 이번에도 목표가 올리고 탑픽이고 이전에 오셨을 때도 사실은 한국조선해양을 가장 탑픽으로 언급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 근거나 경쟁력은 무엇인지요? 일단 대장주의 성격은 조금 벗어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현재 조선업에서 좋게 바라보는 이 대장주의 성격은 조선도 해야 되지만 방산도 해야 네. 되는 게 더 관건이고 저희가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엔진 사업까지 내재화해서 하고 있는 HD 현대중공업이 대장주의 성격을 갖는다는 말씀은 드리고 있는데요. 그 회사를 지금 간접적으로 가지고 있는 한국조선해양이 뭐 밑에 있는 사업 회사들의 주가 상승률보다 조금 더 뒤처졌다라는 점은 그만큼 좀 싸졌다라고 저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좋게 보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조선업체들이 이제 최근에 실적 발표를 하면서 좀 업체들의 그 실적이 좋아지는 거를 바탕으로 주주환원에 대한 전략도 많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발표된 이 주주환원 전략은 앞으로도 영업이익이 계속 늘어나게 되면 저희가 25년에도, 26년에도, 27년에도 기대할 수 있는 부분 오히려 더 중간지주사의 성격이기 때문에 그런 주주환원을 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할 가능성이 높겠네요. 그렇죠? 더 높여갈 수 있는 부분이라 예.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안전마진도 확보할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어서 저희 여전히 선호도를 높게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총을 보니까 깜짝 놀라네요. 현대중공업이 항상 말씀을 드릴 때 주가를 보면 잘 안 보이고요. 시총으로 이제 덩어리를 이제 봐야지 기업의 가치를 보는데 현대중공업이 30조고요. 하나오션이 24조인데 한국조선해양이 16조네. 이걸 보니까 이전에 사실 정확히 얼마였는지 저도 이제 모르겠으나 꽤 한국조선해양이 못했다는 게 아니라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의 시총이 최근에 많이 늘었구나. 네. 그래서 어제가 현대중공업이 그 상장한 이후에 처음으로 시가총액 상위 10위 안에 들었던 날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말은 현대중공업이 주목받고 있다는 얘기이고요. 동시에 그런 좋은 포텐셜을 가지고 있는 한국조선해양은 그에 비하면 사실은 평가를 좀 덜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한국조선해양은 33만 원으로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목표가를 상향을 하셨습니다. 현재 주가는 22만 5천 원이고요. 오늘은 조선주가 좀 조정을 받고 있어요. 기자재 쪽에서는 HD 현대 마린 엔진을 탑픽으로 주목을 하셨습니다. 이쪽도 뭐 엔진 업체, 그 다음에 여러 뭐 탱커 업체, 뭐 이런 업체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최근에 뭐 하나그룹주들이 또 그룹 차원에서 부각을 받고 있긴 한데 HD 현대 마린 엔진은 어떤 포인트를 좀 봐야 됩니까? 네.
일단 기자재 업체들이 굉장히 다양한 품목을 만드는데 그렇죠. 예. 이 업체는 일단 필수 기자재에 해당하는 엔진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선박에는 엔진 또한 두 종류가 들어가는데요. 선박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추진 엔진, 저희가 네. 주기 엔진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선박 안에서도 저희가 전기를 써야 되기 때문에 발전을 진행하는 네. 발전 엔진이 들어가고 그 엔진을 보기 엔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HD 현대마린 엔진의 과거 사명은 STX 중공업이었었는데요. 네. 국내에서 선박에 들어가는 추진 엔진을 만드는 세 개 회사 중에 한 군데이고요. 세 개 회사는 HD 현대마린 이외에는 한화 엔진이 있고 네. 그리고 현대중공업의 엔진 사업부 이렇게가 있습니다. 하나 엔진은 옛날에 HSD 엔진이죠. 네, 맞습니다. 예, 더 예. 그전에는 두산 엔진이었었고요. 네, 네,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기존에는 STX 그룹 안에 있었기 때문에 네. 2015년 이후에 이제 그룹이 굉장히 안 좋아지게 되면서 구조 조정을 많이 진행을 했고 이제는 HD 현대 브랜드로 이제 엔진 영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시장이 지금 다른 무엇보다도 엔진 쇼티지가 좀 심한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국내 업체로 이제 오히려 중국의 대형 조선 업체들이 요즘에 엔진을 조금 서둘러서 발주를 하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어서 저희가 선박보다도 오히려 가격 정가를 더 잘 시킬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 워낙 진입 장벽이 높은 기자재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요 사이클에서 가장 베타가 좀 높게 나타나는 결론을 맞이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HD 현대 마린 엔진은 현재 주가는 28,000원이고요. 예, 목표가는 38,000원입니다. 그러면 소위 우리가 뭐 이 물건을 사줄 수 있는 그런 이 대상 그런 마켓에 이제 현대 그룹으로 들어왔으니까 수요가 많다는 거고요. 그러면 최근에 엔진 업체를 주목하는 게 국내 업체뿐만 아니라 뭐 중국이나 다른 나라 수요도 많다고 하는데 그러면 현대 마린 엔진 같은 경우도 수출의 이슈도 있습니까? 아니면 뭐 수출할 국내에 대기 바빠서 수출력은 별로 없나요? 지금 현재 사실 공장 가동률이 좀 낮은 편입니다. 가장 낮아서 예. 향후에 더 생산할 수 있는 여력이 지금 엔진사 중에 가장 많은 상태이고요. 네. 중국 업체에게도 실제로 납품을 하고 있고 원래 STX 그룹 내에 있을 때도 중국 매출 비중을 어느 정도 가져갔었는데 네. 이번에 인수가 되고 나서 이제 HD 현대그룹의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지금까지 수주를 안 했던 중국 업체로까지 이제 추가 계약을 성사를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현대중공업을 봤고요. 다음에 이제 현대미포조선인데요. 미포조선은 말씀하신 것처럼 막 그 주도주의 흐름으로 가지는 이제 아닌 것 같은데요. 예, 미포조선 미포조선은 매수가 유지하셨군요. 매수이고 그냥 목표가 유지하셨는데 20만 원으로 포인트 좀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네. 이번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시장에 사실 주도되는 그 주제가 뭐였냐면 네. 저희가 친환경 선박으로의 이전이 예. 좀 중요했었고 보통 이런 건 중형 사이즈의 선박보다 대형선에서 먼저 이루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네. 저희가 뭐 연료 탱크를 하나 더 탑재한다거나 이런 식의 변화를 주게 되면 아무래도 대형선 같은 경우는 그러한 설비를 추가로 다는 것이 화물을 나르는 데 있어서의 크게 피해가 없지만 중형선 사이즈는 뭔가 그 내부의 화물을 적재할 수 있는 공간을 양보하면서까지 그걸 달아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선택에 있어서의 그 속도가 좀 느린 편이거든요. 그래서 대형 업체들이 이제 그러한 믹스 개선으로 인해서 선가가 오르고 이익률이 좋아지는 그런 부분에 대한 수혜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HD 현대미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확실히 시기가 좀 늦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전혀 안 바뀌는 게 아니라 이제 중형 사이즈의 뭐 LPG 선이 섞인다거나 이렇게 되면서 그 부분을 조금 늦게 보여주고 있을 만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점을 좀 옮겼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서 올 수 있는 순자산 가치의 변화로는 이번에 목표 주가까지 상향할 수 있는 여력은 없었다라는 것이지만 어찌 되었건 속도가 늦게라도 네. 분명히 실적 개선되는 부분이 보이기 시작하면 시장에서 다시 밸류에이션을 좀 높여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뭐 목표 타겟 프라이스 잡은 게 20만 원이니까 지금 10만 9천 원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 밸류를 찾아간다고 하면 사실 상승률 자체는 굉장히 클 수도 있는 거죠. 예. 다음은 이제 HD 현대중공업이 이제 좀 즐거운 행복한 고민을 해야 되는데요. 예, 워낙 이제 주도주의 성격으로 이제 올라와 있고 그 전에도 목표가를 주셨습니다만 꽤 많이 주가가 올라와서요. 이번에 현대중공업은 38만 원으로 목표가를 올리셨는데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이제 조정이 좀 크게 나옵니다. 어제 장중에 최고가 37만 천 원이니까 네, 위에 업사이드가 별로 없네요.
그래서 저희가 일괄 그냥 조선업을 하는 업체에 대한 밸류로 산정을 했는데 네. 만약에 저에게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보신다면 네. 당연히 지금 당장 저희가 의견을 조정한 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런 얘기는 드릴 수 없지만 네. 그 영위하고 있는 사업부별로 분명히 이제 차이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그 분석을 좀 더 철저히 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네. 조금 저희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혹은 이 근거를 가지고 밸류를 가지고 조선주로 아까 이제 자산 가치로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금융평가에서 사실 주가가 이렇게 오늘 7% 떨어지니까 사실 많이 떨어지는 거지만 주가가 이런 기업의 밸류나 PBR이나 목표가가 하루 단위로 변하는 게 아닌데 주가가 이렇게 단기에 차익이 나와주는 건 오히려 접근할 수 있는 또 매력이 생기는 거잖아요. 만약에 전혀 접근을 못하고 계신 그렇죠. 분들이라고 한다면 네네. 오늘이 좀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나 왜 하나그룹주는 얘기 안 하지? 이러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그 네네. 부분은 사실은 조금 커버를 이제 하시긴 하는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뭐 프라이스나 이런 거를 제시하지 않거나 혹은 또 최근에 어떤 기대감으로 많이 올라서입니까? 네. 저희는 타깃 프라이스 제시하고 있고요. 이미 네. 지금 넘어선 상태라 저희가 이제 방산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들에게 시장이 주고 있는 밸류에 대해서 저희도 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게 과도하다라고 한다면 저희의 의견이 다음에는 이제 달리 나갈 것이고 지금 현재 어쨌든 매수는 유지를 하고 있는데 저희도 좀 밸류에이션이 필요한 단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요. 워낙 뭐 하나그룹 지금 사실 뭐 기대감이 이렇게 섞여서인지 오르긴 하는데 올해 몇 가지 2025년의 포인트를 말씀하셨지만 이제 방산 부분을 이제 제어할 수가 없는 그런 흐름들이어서요. 네. 그러면 이제 조선업 하시는 마지막 조선업 하시는 가운데 조선 업체하고 기자재 업체하고 이제 좀 우문입니다만 어떤 게 좋아요? 뭘 사는 게 좋아? 이렇게 우문을 한다면 어떻게 현답을 해주시겠어요? 저희가 과거의 시황을 봤을 때는 결국에는 좋은 수익률로 끝나는 거는 기자재 업체들이 조금 더 네. 엣지를 줄 수 있는 편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굳이 필수 기자재라고 언급을 드리는 이유가 조선은 매우 여러 선종이 돌아가면서 좋은 편이지 뭐 주구장창 좋지는 네. 않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수혜를 이제 여러 기간에 공통적으로 걸쳐서 받을 수 볼 수 있는. 있는 업체 그리고 저희가 이번 사이클에서의 가장 중요한 건 완성 조선 업체들도 굉장히 구조조정을 많이 당했지만 기자재 업체들이 훨씬 많이 줄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살아남은 자들의 파티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그 부분에서의 그 성과를 크게 올릴 수 있는 업체가 네.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저희는 기자재 업체들이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네. 보고 있습니다. 오늘 또 마침 좀 큰 폭의 조정을 받아서 궁금증이 더 크셨을 거예요. 조선주에 대한 깊은 이야기 신영증권 엄경화 연구위원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